자, 그러면 이제 몬테카를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테카를로가 실질적인 이제 강화학습법의 예들이 되겠고요.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여태까지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익스펙테이션, 리턴 값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이 방법론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강화학습법의 전반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 빌드업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몬테카를로나 TD 뒤에서 배우시게 될 템포럴 디퍼런스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그 방법은 간단하구나만 생각하시는데 이 방법들의 밑에 깔려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다가 확률로 얘기를 하고 그게 몬테카를로나 TD 러닝 쪽으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이 수업에서는 사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쉽게 느끼지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좀 전반부에 공을 들여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은 이 expectation of return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이 값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뭔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 예제가 몬테카를로입니다. 이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방법은 몬테카를로는 사실 지명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 몬테카를로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 확률 기반 방법론들에 붙는데 조금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드리면은 옛날에 어떤 학회가 열렸는데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 지명이 몬테카를로인 곳에서 열렸고 거기 몬테카를로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몬테카를로로 하자라고 어이없이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몬테카를로는 4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동그라미 이만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X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눈을 멀리서 그려서 보시면은 이거 동그라미 같은데, 그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는 몇 개 있나요? 확률은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거의 절반 정도는 동그라미가 있어서 전체의 확률 P 오브 동그라미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X는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은 개수를 세보지 않았어요. 개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X자나 동그라미가 이 공간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예를 들면 막 동그라미가 여기 막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요. 그리고 X자가 너무 몰려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적당히 반이 되고 X자가 적당히 반쯤 되니까 우리는 면적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세보지 않더라도 면적으로 적당히 확률이 2분의 1 근처일 것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방법론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오는데요. 면적을 토대로 해서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분포하고 있는 애들의 개수를 우리가 한 100개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개가 정말 공간상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면적 대비 비율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이 몬테카를로 기반 방법론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 기반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되겠고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공학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CMC라고 불리는 몬테카를로 기반의 땡땡땡 방법론도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자율주행 과목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는 특히나 이제 강화학습법에서의 몬테카를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하고 관련된 걸 몬테카를로로 하는 예를 제가 드렸지만 강화학습법에서의 몬테카를로는 원래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개수를 세서 또는 면적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과정을 여기서도 유사하게 흉내냈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기반의 강화학습법, 레인포스먼트 러닝 기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요. 이제 사실 우리가 리턴을 expectation을 써서 expected return이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간략화해서
스테이트 밸류라고 하는 v 파이 s로 표현을 할 겁니다. 파이는 뭐냐? 파이는 설명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 팔럿이, 여기 파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3.14 얘기할 때 파이하고 똑같은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스테이트 상의 어떤 값을 뜻한다. 스테이트 밸류를 뜻하고 스테이트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1차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파이는 제가 제거하고 스테이트 밸류,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값들을 의미하는 스테이트 펑션으로 표현해서 VS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expected return에 대한 것들은 시간 t가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t가 들어가고 discounted 된 경우에는 여기에 감마가 들어갈 텐데, 우리 경우에는 1차적으로 몬테카를로에서는 이 값들을 1을 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걸 빼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넣었는데, 우리는 다 1만 쓸 거기 때문에 감마는 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쳐놨는데 좀 아깝구나.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원래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배우고서 들어왔는데 너무 과정이 지겹고 힘들게 느껴져서 몬테카를로로 그냥 점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퓨처 리워드, 현재 t라고 하는 시간 t에서 스테이트 넘버 s 1, 2, 3, 4 이렇게 갈 텐데, 거기에서의 그 뒤에 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퓨처, k가 증가해서 무한대까지, 골까지 갈 때까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리워드들을 합쳐서 리턴을 만들 텐데, 그걸 다시 익스펙테이션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믹싱 작업을 통해서 에버리지를 만들었죠. 그 결과를 expected return이 곧바로 state value function이라 불리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state value funct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아예 넣을게요. 이게 고유명사 같은 거라서 state value function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 value function은 뭐냐? 뒤에서 이제 또 보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tate value function vs가 바로 expected return인데, 이걸 매번 리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한번 이니셜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서 터미널에서 끝나면 한 번에 에피소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피소드들에서 리턴 값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전에 있는 값하고 믹싱을 해서 IIR 필터 아까 배우셨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믹싱을 해서 expectation 값을 얻게 되면 결국 그것이 state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 VS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이 기능, 이 부분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몬테카를로는 최소한 한 에피소드에서 일어났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된 결과물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다가 리턴 밸류들을 업데이트하는 좀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몬테카를로가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S5번에서 시작해서 이것도 S라는 표현이 안 맞아서 X로 바꾸겠습니다. 스테이트 넘버하고는 어딘가 좀 안 맞아서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좀 이제 이걸 분리해서 제가 표현할 생각이라서 이렇게 쓰겠고요. 스테이트 S가 결국 나중에는 X하고도 X 위치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히스토리는 어쨌든 X5에서 시작했다가 6으로 갔다, 5로 갔다, 4로 갔다, 어딘가 터미널 X0 또는 X10에 가서 멈추는 이 전체 과정을 모아놓습니다. 하나의 시퀀스죠. 에피소드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걸 H라고 이름을 붙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S이고 여기는 또 X고 여기는 T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 S는 S는 원래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이 S하고 이거 괜히 바꿨네. 이제부터는 이 S하고 X를 거의 유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면 S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맞는데요. 그 S가 S
뭔가 k가 있을 거고요. 그게 x, 여긴 t가 되겠죠. 시간이니까. 그게 xk는 x0에서부터 x10 사이의 어떤 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사실 여기는 x가 맞는데요.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 그냥 x로 다시 돌려놓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또는 뭐 i라고 합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하고 원래 위치를 얘기하는 x하고는 다른 녀석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if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에이전트가 움직인 x 공간상에서 움직인 걸 쭉 모아놓고요. 그리고는 특정한 시간 t일 때의 s 값이 어떤 xi일 때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보시면 그때의 vs 값은 미래의 값, 현재의 시간 t보다 더하기 1에서 한 개의 값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값은 1 빼기 알파 vs 이 부분도 틀렸어요. t를 넣겠습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현재 여기 이제 이렇게 x 공간이 있고요. 이 위에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시간 t가 있는 s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겠죠. 그러면 그때 st가 x 공간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게 도움되는 그림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현재 S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 움직이고 있는 ST 중에 어딘가 있을 거고 ST가 현재 XI라고 한다면 그때 이 V 값을 알고 있고요. 그 V 값이 1 빼기 알파를 곱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위치에서부터 시간 T에서 나중에 이만큼 가서 끝나게 될 때 이만큼의 퓨처 리어드를 얻을 것이고 그 부분이 여기 RT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하나 여기다 그려 놓으면은 되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어갖고 그림 추가해서 제가 갈게요. 예,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요, 앞서서의 방법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위에서 에이전트가 움직입니다. 이 공간의 몇몇 포지션들을 우리는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x0부터 x10까지 있고 이니셜이 x5인 경우에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트라는 것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ST라고 제가 썼고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는 S라는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T가 3이라고 하면 현재 이 지점에 있고 이 지점에서부터 미래에 펼쳐질 리턴 값은 RT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가 현재 S3일 때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간은 모르겠고 스테이트가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들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요소들을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V를 이용해서 S가 만약 어떤 포지션 X에 있다면 S 시간에 대해서 T인 경우가 XI 위에 있다면 해서 이때 S3, S2, S5, 4는 이제 요 X5 위에 있을 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흘러간 것들을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0, 2, 4인 경우들을 같이 이때 얻은 결과, 이때 얻은 결과, 이때 얻은 결과를 이제 믹스해서 여기다가 또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흘러가는 순서대로 ST가 XI라고 하는
공간상의 위치하고 똑같은 경우에 우리는 VST는 VXI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서 이제 이 공간 위에 펼쳐지는 스테이트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바로 위치 기반의 공간에 펼쳐지는 어떤 밸류들을 얻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밸류는 무엇이냐면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expected return, 리턴에 대한 값들을 VS화하고 S는 이제 원래는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S가 공간하고 위치가 똑같아지면은 그 공간, 그 위치에서의 스테이트상의 위치가 아니라 공간상의 위치 상태에서의 expected return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강화수법에서는요, 그냥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엄밀하게 조금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에서는 스테이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트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값 V에다가 1-알파 그 지점에서의 RT 예를 들어서 S3이라면 지금부터 얻게 될 리턴 값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죠. 그 결과들을 알파 되게 작은 수에다가 더해서 그 지점에서의 스테이트 시간이 하나 흘러갔죠. 그 지점에서의 미래 값들을 그 지점에서 내가 움직일 거나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의 시간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공간상의 시간이 있고요. 에피소드 공간 안에서 내가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단위가 여기저기 붙는 디멘전들이 되게 복잡해서 대충은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부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엄밀하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 값이 한 에피소드를 처리해서 나왔던 리턴 값을 합친 다음에 새로운 그 자리에서의 V 값으로 바꿔놓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미널이 두 개가 있고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아까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X 입장에서 보면 5번 갔다, 6번 갔다, 5번 갔다, 4번 갔다, 5번 갔다, 3210 그래서 히스토리, X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놨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는 아무런 리워드를 얻지 않고 마지막에만 리워드 1을 얻게 되면 RT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X라고 하는 위치. 바로 이 가운데에서 V5에 대한 값이 있을 텐데 처음에 다 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V5, 바로 이 지점의 값은 S가 X5인 경우, 스테이트가 X5인 경우에 원래의 값에다가 1 알파 더하기 이 지점에서 미래에 대한 리턴 값 어느 위치나 다 1이잖아요. 그걸 합쳐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0이니까 얘들은 사라지고 알파 곱하기 1, 알파가 나왔죠. RT가 현재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갔어요? 6번으로 갔죠? 6번의 값은 1 알파 V6 현재 V6는 처음이니까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계산하면 이게 없어지고 알파가 나옵니다. 다시 5를 갔죠? 알파가 알파의 영향이 있을 거고 V5 이제 이 부분을 찾아요. V5는 현재 얼마예요?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로 표현을 했는데 VS 다시는 VS 1-알파 플러스 알파 RT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요때의 V5하고 요때의 V5가 바로 이 녀석이고요. 이 V5는 아주 옛날 거죠. 처음엔 0이었죠. 0, 0. 근데 이제 V5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알파를 갖고 있죠. 그래서 1 알파 더하기 알파 R은 1. 그래서 값이 V5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점점점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가 여기를 프라임 표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V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V사는 가면 처음에 없어서 아무것도 없고 0이라서 알파만 하면서 알파가 나옵니다. 이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오호, 특이한 기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익스펙테이션으로
특정한 위치에 대한 스테이트 값들을 vs를 expected return의 형태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6, 5, 4 만약에 계속 왼쪽만 가면 이쪽은 전부 다 0인 값들이 현재 남아 있겠고요. 계속 전부 다 왼쪽만 갈 수는 없겠죠.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V5번 또는 V6 같은 값들이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들이 됩니다. 그런 업데이트된 값들을 한꺼번에 나중에 찍어보면 expected return에 어디 갔어요?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값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제는 L10 MC1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 가면 플러스 1 리워드, 오른쪽에 가면 플러스 2 리워드를 얻고요. 중간에는 아무런 리워드를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여기는 1 얻고 여기는 2 얻는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S0는 시작 지점 바로 5를 뜻하겠고요. 그리고 S0는 점점 이 안에 움직이면서 어딘가 저장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몬테카를로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초기 위치는 항상 5에서 시작하고요. 현재의 S는 S0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액션이 필요하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래서 액션 A를 정의를 했고요. 리턴 값은 현재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VS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V-array라고 하는 걸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냥 처음이라서 다 사이즈 1인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 결과 5번 갔다가 6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5번에서 6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1번 갔다가 0. 이 순서를 저장할 공간 H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공간이 실제 필요하겠죠. 이 스테이트 공간으로 사실은 위치 공간이죠. 위치 공간 X를 린 스페이스를 써서 199 해서 이와 같은 값들로 때려 넣었고요. n은 1, 이건 뭐 나중에 뒤에서 아마 우리가 개수 카운트 하는데 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알파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vs 프라임은 1-알파 vs 더하기 r 알파 이 부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알파는 0.01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알파죠. 자, 그래서 V 공간을 처음에 만듭니다. init 명령은 이 몬테카를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호출이 되니 제로로 다 채워 넣어서 V라고 하는 값은 10이 들어가도록 공간을 채워 넣었고요. 10개가 다 0이 들어가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리턴 값도 0 해서 init라는 명령을 다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여러 번 수행할 거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는 ini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언더바 이니트는 클래스 생성자에 해당하고요. 이 이니트는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끝나고 나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호출해 줍니다. 그럼 다시 S0는 S라고 대입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루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서 멈추겠죠. 그러면 자, 에피소드 한 번의 에피소드 이렇게 해서 멈추는 시작에서 끝나는 걸 에피소드라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니트를 불러서 에이전트가 S0에 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을 먼저 합니다. 1번 익스플로레이션 무한대 루틴을 돌려서 무한 루프를 돌려서 이 녀석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처음에는 현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n은 h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로 쓰고 있고요. 현재의 위치는 어디냐? 정 가운데 있겠죠. 그걸 히스토리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이 순간에 이제 5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는 히스토리의 칸을 한 칸 더 늘려줘서 n자를 여기 이렇게 빈 칸으로 되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랜덤 액션을 해요. 랜드 인트를 써서 0 아니면 1 나오게 합니다. 랜드 인트 2니까 0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 위치를 왼쪽으로 가면 한 칸 빼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한 칸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값이 터미널, 왼쪽 터미널에 S는 0인 곳에 도달하면 리워드는 1을 주고요.
리턴 값에다가 더하기 리워드 값을 올려줍니다. 바로 이 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S가 10, 이쪽 끝에 가게 되면 R은 2를 받아서 리워드는 2를 대입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건 왼쪽 끝은 0이고요. 오른쪽 끝은 10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이에 필요한 거는 아웃칸만 있으면 되죠.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아웃칸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 VS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10칸을 제가 잡아놨는데 9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제 채워넣는 거는 0이나 10, 터미널은 빼고요. 중간에 있는 결과 9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숫자는 9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됐고, 왼쪽, 오른쪽 터미널에 가면 브레이크 문이 동작을 해서 이 브레이크 문은 Y문을 탈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작업이 끝났고요. H에는 계속해서 내가 움직인 S라고 하는 값이 넘버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뭐 4로 갔다가 5로 갔다 6으로 갔다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몬테카를로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바로 이 수식을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이제 지적을 한번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셀프 R이라고 하는 부분에 R, 대문자 R에 리턴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몬테카를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셀프 N은 히스토리의 크기를 뜻해요. 내가 5에 있다가 4에 갔다 5에 갔다 4에 갔다 3, 2, 1, 0 이렇게 끝났다면 이 부분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로에서 끝난 건 저장을 안 하잖아요. 왼쪽 터미널을 갔을 때. 그래서 54, 54, 3, 2, 1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현재 셀프 H의 이 값들을 지금 행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int라는 표현을 써서 이 숫자들이 플로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인티저로 바꿔줘서 S 값을 인티저로 얻어냅니다. S가 0도 아니고 10도 아니라면 이 S 더하기를 해서 배열의 크기 맞춰주는 거 있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요거를 맞춰줘서 셀프 V1S라고 하는 곳에다가 알파 값 곱하고요. 리턴 값 곱했고요. 바로 이 수식이죠. 이건 순서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그리고 원래 있던 V1S에 있는 값하고 곱해서 갱신을 해줍니다. 바로 이 녀석 수식이 T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제가 바꿀게요. T가 들어가면 시간에 대한 스테이트하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수식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라고 하는 녀석은 히스토리 정보를 토대로 해서 리턴 값은 그냥 1 아니면 2입니다. 끝 지점에서 얻은 것만 투입을 해서 V를 자꾸 믹싱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한 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에피소드를 또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부분 이렇게 해서 믹싱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요. 내가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만 찾아내서 배열에다 더하기 1 해줘서 실제 스테이트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작업만 하시면은 제대로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00번을 하게 되면요. 1000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VS를 지금 화면에다 출력을 한 겁니다. VS의 결과를 봤더니 여기 1인 지점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9인 지점이고요. 실제 리워드는 0, 그 다음에 10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VS 함수가 이와 같이 보여줍니다. 여기 5인 지점에서 뭔가 움직였을 때 VS, Expected Return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1.5 정도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Expected Return이 2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렇게 가서 1이 나올 것보다 여기에서 움직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1도 나올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2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주로 2에 가서 멈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VS 값을 보시면 2에 거의 가깝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같은 게 없더라도 이 공간이
무언가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은 형태들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결과 VS를 우리가 얻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좋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이때 알파는 0.01로 믹싱한 거고요. 알파는 0.1로 했어요. 0.1은 되게 큰 값이라 익스펙테이션 레벨의 에버리지가 잘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인 근처는 계속 1 근처에 있고 2인 근처는 계속 2인 근처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하지만 이 가운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익스펙테이션 레벨까지 도달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리 가는 게 유리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리워드를 적게 얻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두 번째 예제는 L10 MC2입니다. 이거 한번 동작하는 건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DR EXML에 가보시면 제가 이걸 넘버를 다시 1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몬테카를로 10번을 넘어가면 타이핑하기가 싫어가지고 9로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10번으로 대입해 놓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EXML에 L10에 앞서서 보신 대로 MC1입니다. MC1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0, 1, 2, 3, 4, 5, 6, 7, 8, 9, 10, R1, R2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어레이는 총 사이즈는 V는 여기 있던 거하고 달라서 0부터 10번까지 해서 1에서 11 11칸으로 잡혀져 있고요. 이 공간, X 공간은 1에서부터 9 사이 9개 토막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쭉 글로벌 몇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에피소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쭉 RN1, RN2 얻고 있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에피소드는 한 번만 실행한 거예요. 이니셜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그걸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0에서 1000까지 1000번을 에피소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알파 값은 0.01인 경우에요. 자, 실행 한번 하시고 L10 MC1의 테스트.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실행 다시. 1000번 금방 합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렁출렁 하면서 이 부분의 1과 2 사이를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expected return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알파 값을 0.1 정도, 0.01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작은 값, 1000번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값을 좀 더 작은 값 0.001 정도를 대입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운데만 놓고 이쪽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쭉쭉쭉 1000번은 너무 적구나. 좀 많이 해봅시다. 한 5000번 해볼까요? 왼쪽은 리워드가 1이고 오른쪽은 리워드가 2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가운데가 되게 높은 것처럼 나오다가 가운데 오잖아요. 이쪽 꼬다리가 많이 못 가서 그래요. 이쪽은 실제로 터미널 하면 끝나니까 이쪽 값이 많이 못 가서 아직은 좀 작다가 여기는 거의 다 펴졌죠. 쭉 펴졌고 여기 점점점 펴지면서 이 부분의 리워드가 expected 리워드가 퓨처 리워드가 많다 보니까 합쳐 넣으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몬테카를로가 갖고 있는 최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 값이 작으니까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직선에 거의 가까워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2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서 1인 부분에 가까워지겠고 저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평균적인 값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확률보다 이렇게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에 주로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expected return 값은 낮게 나타나고 이 부분은 높게 나타나고 가운데 5인 부분은 1.5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 값을 조정을 작은 값으로 해보시고 좀 더 많은 경우를 돌려보시면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오른쪽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알파 값이 좀 작고 알파 값이 좀 크고 테스트를 많이 안 하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거죠. 알파 값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최근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래된 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몬테카를로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1000번 했을 때 알파 값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케이스 2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L10 MC2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리워드를 마이너스 0.1을 계속 얻고요. 이제 산적이 나타났고요. 여기 가면 2를 얻고 이쪽에 가면 2를 얻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알파 값 0.01을 가지고 expectation 믹싱을 하고 이 믹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옛날에 설명하던 게 손가락에 더러워져서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이 예를 들면 있고요.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시꺼먼 게 이렇게 있어요. 이 시꺼먼 게 플러스 리워드면요. 무언가 여기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 주어지는 왔다 갔다. 이 물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는 예를 들면 빨간색이 있고요. 여기는 파란색이 있을 때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틱 하면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섞이면서 여기서는 빨간색이 지나고 여기는 파란색이 지나면서 여기 색깔이 분포가 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까만색 칠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부비면 그게 퍼져나가는 과정이 있죠. 여기에 있는 리워드의 영향이 안쪽 공간으로 퍼져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해도 손만 들어가질 뿐이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물감 갖고 놓으실 때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이 있고 두 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영향력이 이쪽으로 전이 되고 여기는 영향력이 이쪽으로 전이 되죠.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2이고 마이너스 0.1인 경우에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알파가 0.01을 또 5000번 해보면 뭐야 씨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요. 이렇게 3개. 그러면 이거 뭐지? 이때는 지금 왼쪽이 더 좋게 나왔고요. 이때는 보니까 오른쪽이 더 좋게 나왔고 이때는 양쪽이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가 0.01이잖아요. 알파를 더 줄여봅니다. 그리고 5000번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씩은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높습니다. 왼쪽이 조금 높고요. 그래서 가운데 지점에서 있을 때는 나는 expected return이 별로 안 좋은데 왼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뭔가 리워드를 빨리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0.1씩 깎이는 게 적고 플러스 1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도 썩 좋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여기 요 꺾어져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세 번째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구나 라는 결론이고요.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와 씨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요 꺾이는 과정에서 뭔가 길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면 오히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길로 가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학습법이 여러 번의 5,000번의 랜덤 테스트를 해서 과연 왼쪽이 좋은가 오른쪽이 좋은가에 대한 결론들을 얻은 거고요. 이 결론에서 따라서 보면 내가 여기에 있다면 왼쪽으로 가는 게 우수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VS 값하고 이 부분의 VS 값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봐야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이렇게 가면 훨씬 VS 값, Expected Return의 값이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작은 값들을 쓰고요. 이 몬테카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별거 아닌 기법하고 똑같은 이 몬테카를로가 바둑 기보에다 적용이 돼서 물론 이제 스테이트를 고친 것이 최대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바둑 기보에 대입을 해서 만든 것이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몬테카를로식 접근법을 사용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쪽에다가 내가 바둑을 두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361개의 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어디다 둬야 된다라고 하는 360개의 최소한 개수 뭐 현재까지 낮은 거가 있으면 이제 다른 공간만 놓으면 되니까 점점 좀 줄어들긴 하지만 첫 수를 둘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는 361개입니다. 어디다 둬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져서 푼 게 바로 알파고 몬테카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되게 조심해서 이 몬테카를로는 방법이 워낙에 심플하기 때문에 평균만 잘 만들어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카지노 게임들 뭐 제일 유명한 게 블랙잭입니다. 블랙잭은 룰 자체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블랙잭에서 남아있는 카드들 관련해서도 같이 해가지고 몬테카를로로 풀어보게 되면 현재 내가 이걸 내놓느냐 저걸 내놓느냐에 대한 것들을 옛날부터 아주 깔끔하게 많이 풀려져 있어요. 몬테카를로에서 블랙잭 푼 경우는 한 180만 건 정도를 보통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두면은 도박판에서 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스톱 같은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만 한데 좀 많이 돌려야 될 겁니다. 고스톱은 룰이 복잡하기 때문에 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일 때야 뭐 5,000번 돌리는 게 일도 아니지만 블랙잭 같은 경우도 상대방 딜러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껴있으면 그러면 상태 공간들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는 보통은 이 시스템 공간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고 리워드는 원칙적으로는 리워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테스트했던 이 리워드는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값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냥 리워드가 들어온 겁니다. 게임의 룰을 몰라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리워드를 이 공간에서 움직이면 마이너스 0.1을 얻을지 안 얻을지 정확하지 않은 공간 안에서도 강화학습법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리워드 마이너스 0.1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가지 못해요.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으로 가지 못하고 나는 7번으로 가고 싶지만 옆에 있는 딴 사람이 끼어들어서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것들,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랜덤 워크라고 하는 형태에서 분석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는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방법처럼 여겨졌었어요.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 6년, 7, 8년 정도 동안은 오히려 몬테카를로가 굉장히 많은 예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가 훨씬 더 중요성이 올라갔고요. 뒤에 나오는 TD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르고 깨끗한 커브들을 얻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리차드 서튼이 만들었는데 좀 아쉬워하겠죠. 몬테카를로도 리차드 서튼이 거의 만들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몬테카를로가 최근에 인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 몬테카를로는 여태 수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리턴이 먼 미래의 리턴 값은 좀 영향력을 작게 두자.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의 결과는 좀 약하게 두는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결과를 할 때는 굉장히 아까 직선 보셨잖아요. 깨끗하게 나타나죠.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 얘는 히스토리 정보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끝날 때까지 바둑인 경우에는 바둑알 생각해 보시면 바둑알 여기 총 판때기가 361개 경우가 있죠. 스테이트 하나가 361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361 차원이 한 개 두면은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을 뿐 차원 자체는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361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360을 1차원, 우리가 푼 문제는 1차원이었잖아요. 차원이 361개의 차원이고 액션도 36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36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기보나 스테이트들을 외우려고 하면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의 최대 약점은 히스토리를 모아야 된다. 바둑이 끝날 때까지 그 기보를 다 모아야 되는데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히스토리 많아봐야 360차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동영상도 카피하는 다 카피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 더 이상은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세계관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히스토리 모으는 걸 나쁜 거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되게 길면 길수록 그 전 과정을 전부 다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지 히스토리 정보가 많아서 그거 모으느라고 힘들다라는 건 조금 옛날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그때는 얘기할 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몬테카를로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주에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이용한 TD 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